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기라며 꺼내들었던 군사 옵션과 관세 카드를 일단 접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반대하던 유럽, 특히 민감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의 틀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는데 그린란드 이슈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와 비교하면 대단한 상황 전개입니다. 정광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번 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아주 급속도로 표면화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이 훈련을 이유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그린란드 매입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다음 달부터 10%, 6월부터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선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 일부이자 우리 영토라며 미국이 아닌 어떤 국가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만 봤을 때는 일단 유럽에 가서 어쨌든 관세 부과 계획은 취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리테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본인 소셜미디어에 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린란드 관련 미래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며 성사되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CNBC와의 인터뷰에선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 사무총장과의 합의한 틀에 따라서 그린란드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을 설치하고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개념이 복잡하다면서 밝히지 않았고 계약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원하는 걸 얻어냈으니까 일단은 관세 카드를 접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강대강 조치를 예고를 하자 일단 충격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립 아닌 협력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무역 협정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다음 주 예정된 표결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의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8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지난해 합의를 보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이후 긴급 정상회의에서 930억 유로, 우리 돈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등 맞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었는데요. 더 나아가 프랑스는 미국과의 무역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는 통상위험 대응 조치 ACI 발동을 촉구해왔고 독일도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은 무역 전쟁을 피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외무장관은 무역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야망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재무장관 역시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양측이 대화에 나선 건 좋은 일이지만 조금 기다려야 하고 너무 일찍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합의했다는 내용이 모호한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리테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내용에 대해 관련 언급은 긴장을 완화하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회담에서 그린란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유럽과의 동맹 관계가 지금 흔들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거는 안보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는 뭔가 그 트럼프 특유의 그 자존심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안보 전략성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이미 선을 넘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깊이 들여다보면 역사적 업적을 남기는 데 집착하는 트럼프 개인의 야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지난 19세기의 미국 영토 확장 업적과 같은 맥락으로 여긴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성공 이후 더욱 대담해졌다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에도 이를 승리로 간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란드를 통해 이런 승리감을 다시 맛보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 소셜 계정에 그린란드와 최근 군사작전을 했던 베네수엘라 그리고 캐나다까지도 성조기로 표시한 합성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유럽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걸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그린란드를 내준다면 미국의 고개를 숙여가면서까지 동맹을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유럽에서는 안보 위기감이 급격하게 커졌고 특히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러시아 위협에 맞선 유럽의 안보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나토에 대한 미국 지원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에 목소리를 많이 높여왔던 유럽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작전을 두고 비판을 삼갔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미국 심기를 거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EU 입장에서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남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 주권이 걸렸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관세를 노골적인 협박 수단으로 꺼내들었다는 점도 유럽의 반발을 자극했습니다. 한번 굴복하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맞서지 않으면 다음은 아이슬란드인가라는 우려가 나온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을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그린란드 문제로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재조명 받게 됐고 심지어 뭐 균열 조짐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이 받아마땅한 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상들을 향해서 선 넘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선 덴마크에 대해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점령당했던 일까지 언급하면서 우리가 없었다면 독일어를 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조롱했고요. 캐나다에 대해선 우리 덕분에 존재한다며 많은 걸 공짜로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날 연설에서 눈에 핏줄이 터져 선글라스를 썼던 걸 두고도 강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쓴다며 비아냥거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CNN은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동맹국 정상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대서양 동맹 균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처럼 뭐 동맹이 흔들리면 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얻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그린란드 합병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그 얘기는 어느새 뒷전으로 밀리고 유럽과 미국이 싸우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뒷짐지고 관망 중입니다. CNBC는 특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때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그린란드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러시아가 눈에 띄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분열이 심화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나토가 자멸하는 게 러시아에겐 훨씬 이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그린란드에 관심이 쏠린 다보스 포럼을 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네, 정광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